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채무에게 최경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이제 졸업을 같은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못했고 그 친구가 전학을 가가지고 나중에 저희 작년에 이제 인간극장 촬영된 그 부분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닿아서 1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지는 어머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심경을 저에게 이제 좀 하소연하고 좀 위로도 받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77세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황급히 모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제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부모님에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이 무너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서러움, 이제 울분을 토하는데 저도 이제 겪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위로는 못 해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독거려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또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친구, 이번에 대학교 동창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제가 카톡으로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5월에 바빴기 때문에 내려가 뵐 수는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받은 사안이라 가지고, 일단은 문자로 위로를 하고 그렇게 다독거려줬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몇 년 됐죠. 20년 전 이상의 아버님이 이제 65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이렇게 케어하면서 제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갈등이 없는데요. 요지는 저도 이제 살아계신 어머님하고의 그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시는 과정에서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이제 자식들이 다 성에 차진 않잖아요. 저희 자식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쟁이 이제 빚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조성이 돼가지고 상처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이 사랑과 상처는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마주봐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없는 이렇게 병렬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혹은 부모님을 본의 아니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6살 많으신 그 이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요. 그 언니와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들에 대한 그런 관계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겪는 그런 갈등,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저희 가족들과 어머님이 겪는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멀리 계시면요, 멀리 계시고 모시지 않고 그냥 어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만 하는 입장이라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좀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마찰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보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갈등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갈등이 조성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을 맞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저도 이제 힘들고, 저희 가족들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힘든데, 어머님은 좀 이게 육체적으로 덜 힘드신 상황에서 이게 어머님이 나오시는 그 반응을 보고 저희는 이제 살갑게 다가서지 못하니까 이게 또 갈등이 되고 이래서 참 이게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저들 가만히 보면요. 좀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사람이 숨 쉴 공간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본의 아니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머님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약간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말을 좀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물론 조심이 100%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두 마디 할 걸 한 마디만 해야 되겠다. 좀 이제 싫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니 주로 저희는 이제 그렇잖아요.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결혼을 뭐 해서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케어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상대에서도 굉장히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좀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안 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본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을 해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마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 저는 주로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딱 하는 게 딱 3가지거든요. 첫째가 어머니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어머니 잘 씻으세요. 세수 잘 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몸 잘 씻으세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어머니 식사 잘 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께 가장 바라는 딱 3가지거든요.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그리고 잘 씻으세요.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어머니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요양원에 모시거나 요양원 병원에 모시면 뭐 한 달에 2번 이렇게, 물론 주보자는 이제 병원하고 연계된 그런 케어도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요양병원에 모시나 요양원에 모시나 아니면 집에서 케어나 똑같대요. 그래서 한데 솔직히 요양원에 모시거나 요양병원에 모시면 정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자식들 가까이서 자식들과 같이 숨을 쉬면서 옆에서 케어받고 그냥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이시다가 솔직히 생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나오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제주에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일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쁜데 이 친구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이제 매주 갔었나 봐요. 자꾸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애달프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마를 놓을까봐 그냥 거의 매일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다 보니까 엄마는 또 그걸 곡해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다, 자기를 격리했다, 천하에 정말 세상에 이런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자식이라고 그 요양병원에서 그냥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잘 못하는데 나름 그 친구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일찍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주위에 좀 아는 사람이 저희 이모님, 저희 어머니보다 위에 나이가 연장자인 이모님 댁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촌 언니들한테 그 동향을 조금 이렇게 귀동냥으로 좀 얻어 듣고 주위에서들 좀 이렇게 듣고 다른 간접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좀 많이 케어를 이렇게 좀 습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 동생들도 지금 요양보호사랑 지금 사회복지사 다 그 과정을 밟았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이제 그 요양원에서 그런 노인분들을 케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 오랜 기간을 이제 수습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습 기간에 겪었던 그런 감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많이 습득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에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웬만하면 어머님을 보러 갈 때 좀 이렇게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너무 자주 가지 말고 처음에는 약간 좀 거리를 유지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하는 말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마라. 그 상처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님 오래오래 사신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어머님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그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너하고 너희 다른 형제들은 돈을 벌어서 그 재정을 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끝맺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를 이제 모시면서 케어하는 게 뭐 집에서 케어하니까 뭐 드는 돈 없지 않냐 그러는데 솔직히 생활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무사이긴 하지만 요즘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 이렇게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움직여서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어머님 케어하는데 좀 보태고 좀 저희 사후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모시다 보내드리려면 일단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머님에게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머님이 뱉으시는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분명 뱉으시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젊은 사람만큼 이렇게 회전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본인의 그런 약간 의기소침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머니 연세를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 딸들을 보면서 너희는 젊으니까 본인이 이제 상대적인 불행을 이제 많이 느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도 나이가 들고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생각하지 못하시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을 하고 오직 세상은 자기만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본인 위주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는 눈하고 어머님이 이제 저희한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그런 건네는 그런 말씀과의 그런 중간 사이에서 참 많은 마찰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나 혹은 이제 본의 아니게 뭐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가신 분들은 그런 가신 그 고인을 그리워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수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의료원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놓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정말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희생이 되셔가지고 이제 독박 쓰셔가지고 정말 옆에서 뭐 온몸으로 그냥 이제 누워 계시는 분을 그냥 온몸으로 케어를 하면서 그냥 그 노인네 그 몸을 이렇게 일으키고 씻기고 그러면서 식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게 참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다 개개인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일단 다치지 말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하고 모시는 케어해야 될 그런 대상과의 거리, 일정한 간격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간격만큼 이상은 꼭 벌려놔야 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모님 모시면서 너무 초밀착해서 상처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조금 간격을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가장 초밀착해가지고 어머님 옆에 항상 365일 24시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간격 유지는 제가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는 뭐 부모님 관계, 부모하고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일반적인 제3자의 관계에서도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간격,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 얘기 중에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예요. 부모님 모시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는 없고 마음은 아프고 상처는 있고 그래도 버릴 수는 없고 부모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셔야 되고 정말 저도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정말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나 그 생각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붙잡고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서 저희 이제 동생들과 그렇게 이제 저희 단둘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일으켜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와 이런 갈등을 겪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제3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고 그래도 무탈하게 그 부모님이 가신 날까지 후회 없이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본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라는 그런 높아심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